네, 안녕하세요. 최리봉입니다. 네, 드디어 10월이 됐고요. 10월이 되자마자 설악산에서는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설악산 단풍이 아니라 설악산 단풍하고도 비견할 만큼 빨갛게 보기 좋은 성모도의 칠면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칠면초는 보통 9월, 10월, 11월 이때 사진 촬영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요. 9월이면 아무래도 색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11월이면 좀 건조해지고 날씨가 차가워지는 관계로 말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면초를 찍기에는 10월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미리 촬영을 해놓고 10월이 되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음 주면 이제 물때가 좋아져요. 오늘이 일물이니까는 다음 주면은 칠면초를 찍기에 딱 좋은 물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언제 촬영을 했냐면은요. 잠깐 메타데이터를 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9월 22일 날 촬영을 했네요. 그 다음에 4시 33분서부터 촬영을 하기 시작해서 오후 5시 25분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항상 그래왔듯이 포인트 소개하고 가시는 길, 그리고 언제 가야 되는지 물때하고, 그 다음에 촬영할 때 유의점, 그리고 이제 스택 모드로 합치는 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이 색을 좀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색이 좀 탁하지요.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후보종으로 좀 선명하게 살려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스택으로 합치는 건 그냥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설명은 요 색을 만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포인트 설명은 구글 지도를 가지고 할게요. 제가 주로 쓰는 저희 카카오맵에서는 이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항공 지도를 제공을 안 합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화질은 떨어져요. 그런데 일단 항공 지도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위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선 구글 지도를 먼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비를 찍고 가실 때는 뭐 매항리 733번지라고 찍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쉬운 방법은 보문선 착장으로 찍고 가시면 될 거예요. 요 근처가 보문선 착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문선 착장 가기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모대교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대교에서 건너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그 정도밖에 걸리질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개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요. 자, 도로는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게 도로고요. 요 도로가 논하고 합쳐지고 이제 해변에 딱 맞닿는 순간이 있어요. 해변이 보이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차를 정차를 하시면 됩니다. 논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논이 시작되는 부분 요 정도에서 보통 요 갯골을 가지고 촬영을 많이들 하십니다. 갯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요 갯골이 좀 더 깊어요. 그러니까 논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처음 촬영하시는 분은 좀 유리하고, 근데 여기는 이쪽 갯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잔가지가 많이 퍼져나가는 갯골이어서 좀 이렇게 칠면초가 물에 잠긴 듯한 좀 몽환적인 모습을 찍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쪽을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나는 갯골 위주로 찍고 싶다 그러면 요 근처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여기다 쪽배를 하나 갖다 놨다고 해요. 근데 여긴 저것도 기회가 되질 않아서 아직 찾아가 보질 못했는데 이 근처 어디라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 분 소개하신 걸 보니까 이 근처 어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 좁은 구역 안에서 일단 칠면초만 소재로 해서 찍을 수 있는 포인트는 하나, 둘, 세 군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그 고기 잡는 정치망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망 그물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치망 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만 촬영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네 군데 정도는 있어요. 그날 뭐 편하신 대로 촬영을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갯골은 요 갯골을 타켓으로 한 칠면초 촬영이 되겠습니다.
가시는 길을 좀 주변 상황을 그걸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서. 이거는 카카오 앱을 쓰겠습니다. 구글 앱은 닫고요. 네, 카카오 맵입니다. 카카오 맵에 스카이뷰는 이렇게 제공을 하지 않아요. 뭐 군사 시설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그 대신 여기에서는 이제 로드뷰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뷰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아까 설명드렸죠. 바다하고 길이 만나는 요 부분이라고. 딱 찍어 보면은, 자, 좀 더 가야겠네요. 길 왼쪽으로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 주차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곳에 주차가 꽉 차 있다 그러면은 요 갓길에다 대우차도 됩니다. 바짝 붙이면은 이 흰 실선 안쪽으로 차를 댈 수 있으니까는요. 요쪽에다 대셔도 되고, 요 자전거 길에도 거의 통행이 없으니까는 여기다 대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오른쪽으로 좀 퍼져나간 얕은 갯골이 있어서 칠면초가 물에 잠기는 듯한 그런 사진을 촬영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요 정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나무 옆에서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갯골을 위주로 찍겠다 그러면 이 논길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좁지 않아요. 요 길로 가셔서 요 정도의 포인트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쪽배는 저 선 밑에 어디 쪽에 있나 봐요. 그건 제가 가보질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정치망 포인트는 바닷길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 보문 선착장 거의 다 가서요. 이게 좌측으로 산허리를 좀 잘라놓은 데가 있습니다. 좀 더 가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공터가 있어요. 요 공터 보이시죠? 요 공터에서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이쪽에 정치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치망 그물을 촬영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화장실은 여기가 바로 보문 선착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에서 들어오시다가 여기 지금은 석포리 선착장이라고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석포리 선착장이라고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예, 여기거든요. 여기는 구글에서는 나룻부리항이라고 나옵니다. 옛날에 성모대교가 놔지기 전에 이 외포리에서 들어올 때 항구를 저희는 석포리 선착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나룻부리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나룻부리항에 가시면은, 자, 딱 찍어 볼게요. 자, 나룻부리항 가시면은 요게 화장실 건물입니다. 여기 갓길에 주차하시면은 막 뭐라고 야단치세요. 그러니까 여기 꼭 주차라인 안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간단하게 화장실 들렸다가 촬영 포인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시는 길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언제 가서 촬영을 하시면 좋은지 그 촬영 가능한 물때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9월 22일 날 촬영을 하러 갔었습니다. 9월 22일 날 4시 30분, 9월 22일 4시 30분부터 촬영을 해서 5시 20분까지 촬영을 했어요. 그럼 그때 물때를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자, 물때는 어디 걸 보고 가시면 되냐면은 보문선 착장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제가 간 날 9월 22일을 볼게요. 자, 9월 22일 날 칠물이었고요. 자, 만조 때는 868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조 시간은 18시 29분이고요. 자,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자, 868에 18시 29분 만조인데 저는 5시 20분에 촬영을 끝냈습니다. 만조 1시간 전에는 촬영을 끝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시 30분이 간조였었어요. 근데 저는 4시 30분서부터 촬영을 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하실 숫자예요. 딱 요때 가시면 늦습니다. 미리 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조 후 4시간 정도서부터 촬영이 되니까 간조 후 3시간 전에는 도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일몰 시간이 18시 32분입니다. 자, 만조 시간하고 일몰 시간하고 거의 겹쳤죠. 자, 그러면은 10월 달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월 달 첫째 번 물때는 7, 8, 9가 좋습니다.
맥스죠. 이게 보름 물때여서 좀 물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볼까요? 자, 7일날 8물일 때는 917까지 들어오고 금요일날은 933까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도 926까지 들어오고요. 물이 상당히 높은 때예요. 하다못해 월요일날도 846까지 들어오니까는요. 거의 12물까지도 촬영이 가능하겠지만, 근데 이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일몰 시간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8m 46까지는 들어오지만은 일몰이 18시 30분입니다. 6시면 해가 져요. 네, 만조는 9시 가까이 돼서고요. 이럴 때는 뭐 야간 촬영을 하실 때는 모르겠지만은 주간 촬영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주간 촬영이 가능한 날을 따져 보면은, 자, 여기는 금요일은 18시 45분이네요. 만조가. 근데 해가 지는 거는 18시 7분이에요. 1시간 간격이죠. 여기는 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뒤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산 그늘에 가리게 됩니다.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9일, 8일 이전에 촬영을 가시는 게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촬영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미리 가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갯골이 상당히 낮아요. 뭐 황산도나 그런 곳처럼 갯골이 푹 파인 갯골이 아니라, 자, 물이 요거는 좀 한 3분의 1 정도 들어왔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이 다 들어왔을 때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갯골 차는 시간이 불과 뭐 2, 3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촬영 시작 시간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준비를 다 마치셔야 된다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몰 시간을 잘 따져보세요. 일몰 1시간 전서부터는 뒤에 산이 있어서 그늘이 생깁니다. 그럼 그늘이 생기게 되면 이 안쪽까지 이렇게 시커멓게 먹어 들어와요. 전 그래서 이게 1시간 전인데 일몰 1시간 전입니다. 좀 지나면 여기 이렇게 검게 들어온 사진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그건 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일몰 1시간 전에 촬영을 마칠 수 있을 정도의 물때 시간에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은 꽤 괜찮은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따로 보정을 해봤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저는 일단 넓게 촬영을 해왔는데요. 전체 분위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칠면초와 물결을 살리시려면은 좀 타이트하게 찍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전체 사진 보정한 거하고 이쪽 부분 크롭한 거하고 보여드릴 텐데, 제가 볼 때는 느낌은 훨씬 이렇게 크롭한 사진이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이건 물론 각자의 취향이겠지만은 촬영을 가실 때 화각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제가 이때 찍은 메타데이터를 보여드리면은, 자, F는 9.0이었고요. ND 10만짜리를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6과 3분의 2 스탑이죠. 그래서 199초니까는 3분 20초 정도, 3분 20초 정도 놓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보정을 할 텐데요. 그 스택 모드에서 스택 모드 만들고 뭐 물결 만들고 그러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정이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까요? 물결도 뽀얗게 잘 일어났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색이 너무 칙칙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고급 개체를 풀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개체인 상태에서 보정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 좋은 점은 일부 필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용량이 크다는 것, 그건데 그 대신 얻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컨트롤 J를 하나를 할게요. 일단 역시 오늘도 보정은 카메라 로우 필터로 하겠습니다. 자, 뭐를 할 거냐면은, 일단 이 하늘 부분과 이 나무 산 부분은 놔두고요. 일단 요 칠면초 색깔에 먼저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서요. 일단 켈빈 값을 살짝 올릴게요. 그 다음에 주로 어디서 할 거냐면은 활기도 살짝 올려서 일단 빨갛게 해놓고 채도도 올리고. 자, 보통 분들은 이 정도에서 많이들 끝내실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색상 혼합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자, 색상 혼합으로 하시면은 색조, 채도, 광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물론 제가 이 막대기를 움직여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이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정확치가 않아요. 좀 이렇게 색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요거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를 원위치를 시키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해갖고 0에다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냥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디폴트 값 제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이거 0으로 맞추기 정말 힘드네 하고 애쓰지 마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어디를 클릭을 하시냐면은 요 옆에 HSL이라고 써 있는 것 바로 옆에 이런 돋보기 같은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끌고 와 보세요. 클릭을 해 보시면 이런 바가 뜹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광도를 어디 내가 찍은 색깔에. 자, 그러니까는 자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좀 움직였더니, 그래서 이 빨간색을 찍는데 빨간색은 잘 안 나와요. 그죠? 약간 어둡게 해준 상태에서 채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색은 살짝 붉게 해주고요. 자, 여기 칭이지죠. 자, 이 부분의 채도도 높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안쪽에 채도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비교해 볼까요? 이랬던 게 이렇게 확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색조도 살짝 건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좀 더 붉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그런 빨간 칠면초의 색깔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해도 간단하죠. 마우스 한 10번 안쪽으로만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은 색깔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무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나무도 자, 초록색이 됐으면 좋겠어요. 초록색으로 색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같이 하면은 이렇게 색이 변하니까는 따로 구분을 해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에서 확인.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레이어 상태에서 하면 이게 안 뜹니다. 저 과정,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을 만졌는지 그게 안 떠요. 근데 고급 필터를 써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썼다고 제 그 히스토리가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카메라 로우 부분이었잖아요. 카메라 로우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다시 제가 만졌던 그 상태가 됩니다. 그 ACR 창이 뜨는 거예요. ACR 필터 창이.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만져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내가 한번 했는데 잘못됐냐면은 그 레이어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고급 필터를 사용하시면 좋은 점이 바로 이겁니다.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드네 하면 다시 그 사용했던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제가 작업했던 내역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 꽤 편한 기능이죠. 저만 편한가요? 한번 써보세요. 편하실 거예요. 근데 넌 왜 그렇게 안 했니? 그동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용량이 커요. 그리고 못 쓰는 필터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바로 레이어 레스토어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기능도 있다고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고급 필터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붉은색으로 올렸더니 나무 색깔도 좀 붉은기가 돌고 구름에도 붉은기가 들어왔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갯벌도 좀 붉은기가 돌아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레이어 마스크를 그대로 씌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레이어 마스크가 하나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흰색 레이어 마스크고, 검정색으로 넣을까요? 자, 일단 검정색으로 넣겠습니다. Alt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누르면 검정색으로 들어와요. 자, 이렇게 칙칙한 색이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그레디언트 툴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정경색을 흰색을 놓고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놓고 클릭한 부분이 흰색이니까는 흰색 아래쪽으로는 다 레이어 마스크에서 흰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댁에서 연습 삼아서 몇 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레디언트 툴로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요 안 나타났으면 하는 부분은, 자, 브러쉬 툴을 잡으시고요. 물 부분이죠. 요 물 부분은 검정색 브러쉬질을 해줄게요. 농도는 좀 한 12% 정도 해서, 자, 요 부분은 이렇게 벗겨내 주겠습니다. 열심히 벗겨내 주면은 갯골의 본연의 색이 돌아옵니다.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은 갯골의 빨간색이 빠지면서 갯벌의 색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 정도로 했는데 조금 더 얘가 빨갰으면 좋겠네요. 그럼 카메라 로 필터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기본으로 가서 활기를 높여 줄게요. 이 정도. 너무 빨가니까 채도도 조금 올려주고. 자, 확인. 자, 그러면은 수정은 됐지만은 레이어 마스크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변하지 않죠. 자, 이렇게 쉬운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하고 컨트롤 J를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를 눌러버리면은 이 모든 거를 합친 상태에서 레이어를 만들기 때문에 고급 객체가 풀려요. 여기서 다시 만약에 난 얘를 고급 객체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셔서 고급 객체로 변환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지금은 뭐를 해줄 거냐면은 물 부분이 좀 뽀얘졌으면 좋겠어요. 좀 하얘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필터에 카메라 로 필터요 해서 여기는 노출 값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이 갯벌이 변하는 거는 이 칠면초 색깔 변하는 건 보지 마세요. 그냥 요 제가 원하는 건 요 물 색깔이니까는 물색이 변하는 것만 보시고 대비 값은 살짝 떨궈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료도도 조금만 떨궈 줄게요. 살짝만 떨궈 주면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자, 그 다음에 마스크 씌워야겠죠. Alt 누르시고 마스크, 레이어 마스크. 그 다음에 이 부분만 벗겨내면 되죠. 자, 정경색 흰색으로 놓고 브러쉬 선택하고, 좁은 구역 할 때는 브러쉬밖에 없어요. 이렇게 넓은 구역을 할 때는 그레디언트 맵이나 뭐 방사형 필터나 별걸 다 써도 되겠지만은 좁은 구역을 하실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붓질을 잘 하셔야 돼요. 붓질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포토샵 실력이 티가 납니다. 자, 이 정도만 해놓을게요. 이러면은 꽤 뽀얘졌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 색이 영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한번 그러면 카메라 로 필터 더블 클릭해서 ACR 꺼내오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밝은 색이군.
활기를 좀 더 주고 이 정도 하고, 이 부분도 조금 변화를 줬으니까는요 브러쉬질 크게 해서 대충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더 살아나네요. 이 정도가 좋겠네요. 이 정도로만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 한 번 더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눌러서 컨트롤 J 하나 만들어 주고요. 자, 이제는 하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늘 부분은 간단하니까는 굳이 이 고급 필터를 사용 안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얘를 필터에 카메라 로우 필터 해서 하늘은 아무래도 좀 파래야겠죠. 온도값 살짝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두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출값 조금 떨궈주고요. 하늘이 드러나게. 그 다음에 명료도 살짝 높여주고요. 이 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정도의 색을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늘도 진해졌고, 그 다음에 밑에 칠면조 색도 괜찮네요. 그래도 마스크 한번 씌우고, 요번에는 검정색으로요. 너무 칙칙한 것 같으니까 살짝 해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어울리게 이 정도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하실 거는 뭐냐면 이제 산이 되겠죠. 산은 다시 한번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누르고 컨트롤 J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필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카메라 로우 필터 들어가셔가지고 이 초록색은 아까 했던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색상 혼합 들어가셔가지고 좀 더 어두운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둡고 녹색을 조금 더 어둡게 하고, 한 부분에서 무조건 다 어둡게 하지 말고요. 이게 녹색이더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도는 조금씩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채도는 좀 올려줄게요. 광도를 조금 더 어둡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가서요. 좀 선명한 게 명료도를 높여줄게요. 쨍한 맛이 들게. 그 다음에 대비값도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정 전, 후. 전체적으로 여긴 너무 많이 들어갔죠. 이 산을 좀 선명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자, 마스크를 씌우면 되겠죠. 알트 누르고 마스크 씌우시고요. 자, 산 쪽만 크게 브러쉬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뒤에 산은 좀 뿌려도 돼요. 앞에 산만 선명하면은 산의 앞부분만 선명해지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원본 사진은 이거였어요. 흐리멍텅하고 선명치도 않고 앞에 칠면조가 빨갛지도 않았던 게 이렇게 선명한 사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하늘을 더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또 한번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누르시고 여기에서는 네, 또 다시 한번 카메라 로우 필터로 들어갈게요. 카메라 로우 필터 들어가셔서 자, 활기를 좀 높여주면 진한 듯한 느낌이 나니까는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구름이 빨개졌죠. 구름이 빨개진 부분은 온도를 내려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조금 오버스럽기는 한데 이 정도로 일단 해놓을게요. 확인. 자, 하늘이 확 파래졌죠. 그럼 여기서 밑에는 다시 색이 변했으니까는 다시 마스크 클릭
자, 하늘 부분만 칠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선 브러쉬를 쓸게요. 그냥 어떤 때는 그라데이션 필터 쓰고 어떤 때는 브러쉬 쓰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경계가 꼬불탕거릴 때는 주로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경계가 일직선으로 똑 떨어질 때, 그럴 땐 요 그레디언트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브러쉬로 계속 작업을 할게요. 자, 이 정도만 되면은 하늘도 웬만큼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평선 부분은 약간 뿌연 부분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하늘 위쪽을 위주로 이렇게 브러쉬질을 해주시면은 사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참고 삼아 요 앞에 쪽 요 개꿀 부분만 한번 크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칠면조 사진이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색깔이 이렇게 줄여놓고 보니까 좀 진하기는 한데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색깔 보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칠면조 사진은 전체 배경이 다 들어가는 것보다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게끔 촬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칠면초를 찍을 수 있는 거는 10월 한 달이라고 계산을 하시고요. 한 물때로 2번,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성모드 포인트는 한번 꼭 가보시길 권합니다. 네, 이상입니다.